안녕하세요. 정치 생각이에요. 요즘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이면서도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라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입틀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일부 내용만으로 편파 방송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없이 내부 총질만 하는 패널들을 말한 것이에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없이 내부 총질만 하면 그게 민주당이지 국힘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김상욱이 생각나네요.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간 김상욱은 정의로운 척하며 내부 총질만 했는데요. 최근 대부 업체 사내 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접수했어요. 돌아와서 또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엄 옹호 발언을 했다고 논란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역사의 심판에서 다른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역사에서 재평가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방송을 보면 3명을 상대하면서도 여유 있게 상대를 압도했어요. 결론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영상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보수 내각의 내부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용기 있게 말을 꺼냈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친목 모임 아니거든요. 가치 집단이고 이념 집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원 당규라는 게 있습니다. 당원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헌법인 것이고 당규는 지금 법률인 거예요. 그럼 당원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당원의 의무 첫 번째는 당원 당규를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에서 정해진 당론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수 정당이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당원 소속이면서 계파 정치를 위해서 무지성적으로 당을 비판하느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무지성적인 비판이 어떤 거죠?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총구의 방향이 우리 당으로 향해 있는 패널들 있습니다. 이거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이 어떤 잘못을 해도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로지 우리 당에만 총구가 겨눠져 있다. 이거 우리 당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당론을 지켜라가 당원의 두 번째 의무예요. 그럼 탄핵 반대 같은 경우는 당론이었습니다. 그럼 당론으로 정해졌어도 다른 의견은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요. 당론을 만드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예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결정된 당론을 반대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겁니다. 당원의 두 번째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금 탄핵이 정당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지금 당론과 전혀 거꾸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제가 말하기 전에 애진작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었어야 됐다. 우리 당원이 아닌 분들이 나와서 어떤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근데 당원이 나와서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건 해당 행위죠. 해당했습니까? 근데 이게 총구의 방향이 오로지 우리 당을 향해 있다면 이건 우리 당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강차인 법원인데 법원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건 대표적인 게 정과자고 뭐 지금 재판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다 결국은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결국 법원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범죄했다 선고하면 그걸 갖고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논리라면 여기도 적어도 뭐 물론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 판결 자체는 수긍할 수 없으나 받아들인다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말 뜻이었어요. 판결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수긍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여러 역사의 평가를 다시 하려는 움직임이 좌파에도 있는 것처럼 이 역시도 역사의 심판대에서 이거는 언젠가는 다른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대통령의 계엄은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지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법원의 판단 없이 저놈은 내가 볼 때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집행하겠어. 이게 괜찮다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다른 논리죠. 아 그래요? 예를 전 똑같은 들어서요. 논리인 줄 자, 알았는데. 계엄 당일 혹시 뭐 하고 계셨나요? 저요? 네. 약속 계엄 있었고 떨어졌을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에 계셨나요? 예. 우리 선배님 뭐 하고 계셨나요? 그때 아마 저는 그 집에서 잠깐만요. 그때 한번 잠깐만요. 책을 논쟁이 보시던 너무 것 길어질 것 자, 같아서 그러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 계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극단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 현장을 보면요. 국회 앞에 분명히 집회가 있었어요. 시위가 있었어요. 이분들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방송국 방송 다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예전에 지금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어서 옛날의 계엄처럼 계속해서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아니죠. 네.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더 토론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